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원래는 오늘서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합치면 일주일간 휴가를 즐길 수 있는데 여러가지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라든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러가지 사태로 인해서 휴가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상황이 변하면 문 대통령이 8월 하순이나 아니면 9월 초에 늦은 휴가를 다녀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문재인의 탄력근로입니다. 탄력근로. 자신은 탄력근로를 즐길 가능성이 있으면서 기업들의 탄력근로는 그렇게 제한을 해서 많은 연구실들의 불이 꺼지고 정말 첨단 기술 개발에 애로를 겪게 만들면서 일본의 보복 사태와 관련해서 왜 빨리 소재 산업을 개발하지 않느냐고 기업을 다그치는 이런 이중적인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 휴가 문제를 거론을 하면 아마도 문재인 지지자들은 저를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 간다고 공격을 하고 안 가면 안 간다고 공격을 하느냐, 문재인의 모든 것을 공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문재인의 모든 것을 공격을 합니다. 왜냐? 문재인의 모든 것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문재인의 모든 것이 망가져서 국가의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을 공격합니다. 휴가 문제도 그렇습니다. 휴가를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 대책만 바로 세우면 나라 망치기를 멈추고 진정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으로 이 나라를 운영을 하면 그가 여름 휴가를 일주일을 가든 2주일을 가든 누가 상관하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을 해서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여론도 많을 것입니다. 일본의 보복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대로만 나라를 경영한다면 문제는 휴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이 휴가 중이지 않을 때도 휴가와 똑같이 문재인 정권의 뇌가 휴식 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브리핑 제목에 그렇게 달았습니다. 휴식 중인 문 정권의 뇌. 문 정권은 휴가를 가든 안 가든 뇌가 휴식 중이기 때문에 휴가 안 가는 걸 대통령,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휴가를 취소했습니다만은 이들이 휴가를 가든 안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뇌 자체가 휴가 중이기 때문에. 1년 365일 휴가 중인 문 정권의 뇌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보복 사태의 무대책이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금 휴가 중입니다. 26일서부터 30일까지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 심신을 재충전해서 빠르면 8월 2일 일본 가기가 의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우대국가 제외라는 제2의 보복 조치, 보다도 광범위하고 보다도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의 보복 조치를 위해서 완전히 아베는 배터리를 충전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 대놓고 화이트리스트 조치라고 하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대국가 제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줄기차게 문 정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명분 없이 아베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베가 유턴할 수 있는, 아베가 처리할 수 있는 무슨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실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재인에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논리가 당당하고 그렇게 강제징용과 한일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장이 그렇게 올바르다고 판단한다면 왜 제3국 중재위를 거부합니까? 왜 제3국에서 중재를 해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을 왜 거부합니까? 한국은 피해자요, 일본은 가해자라고 하는데 아니 피해자가 제3국 중재위를 거부하는 것이 무슨 논리입니까?
피해자일수록 자 그러면 제3국의 판단을 받아보자. 가해자 일본을 몰아붙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 한국 국민, 내국인들에게는 향해서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당당하다고 떳떳하다고 한일협정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정작 국제사회에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자는 제3국 중재위는 왜 거부합니까? 국민들에게 거부하는 이유라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홍장표라고 하는 문재인의 경제 브레인에 완전히 대기업 탓, 이런 식의 대기업의 책임을 돌리는 홍장표는 문재인 정권의 초대 경제수석입니다. 경제수석은 보통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으로 불립니다. 지금 현재 소주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과 더불어서 이 소주성을 밀어붙이는 두 마리의 이 소주성을 끌고 가는 두 마리의 엉성한 말, 홍장표와 김상조.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업은 속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소재, 기술 개발을 해도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쓰지 않고 수입하는 쪽을 택했다라는 식으로 대기업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자, 그러나 대기업들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더 확실한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글로벌 무대에서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효율적인 제품을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속도도 중요합니다. 무슨 대기업이 자선단체입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만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이 기술 수준이 낮고 기술 개발의 속도가 떨어지는 이런 중소기업의 소재 산업에 의존했더라면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홍장표는 대표적인 좌파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19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이 서울대학교에서 다소 이 완화 정책을 펴서 해직 교수들을 복직시켰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복직된 교수가 한국 경제학계의 대표적인 좌파의 태두 변형윤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좌파의 시뻘건 물을 칠한 변형윤, 그 변형윤의 수제자들 중에 일단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홍장표와 김상조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경제 정책을 취한 이 변형윤 좌파 경제학계의 원로, 이들의 수제자인 좌파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장표 소주성 특별위원장, 이들이 끄는 마차가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네? 시뻘건 진흙탕으로 지금 내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북한 미사일 협박의 완전 속수무책입니다. 이 문정권의 대통령과 청와대와 국방부의 뇌가 비어져 있습니다. 저는 국방부 자문위원을 4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자문위원일 때 박근혜 정권 때 한민국 국방장관 앞에서, 국방부의 참모진들이 있는 앞에서, 자문위원들이 있는 앞에서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지 마라.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라. 이른바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 3단계 북한 핵미사일 대처 방법이라는 게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구멍이 많은지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같은 국방부 자문위원을 했던 사람이 지금 국가안보실의 김현종 제2차장입니다. 김현종 제2차장, 당신이 이 통상교섭본부장을 그만두고 이 학계에 머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김현종 차장이 저를 찾아와서 일부러 참으로 올바른 지적을 했다라고 동감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을 맡고 있고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경두의 국방부 모두가 북한의 최신형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하강 국면에서 회피 기동을 해서
이 고도도 그렇지만 사드 미사일이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무력화하게 만드는 북한의 신형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해서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책의 뇌가 휴식 중, 완전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재인의 비겁의 침묵. 아니, 휴가만 안 가면 뭐합니까? 공식 일정은 하나도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사무실에만 매일 출근한다고 합니다. 아니, 공식 일정을 차제에 안 잡았으면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국민들 앞에 기자회견을 갖고 보복 사태에 관한 조목조목 한국 정부의 자신이 생각하는 주장을 얘기하든가, 아니면 이스칸데르라든가 지금 저 표류하고 있는 남북 문제라든가 또는 저 북한의 비핵화 문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도 되지 못할 것 같은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한 국민의 많은 궁금증, 아홉 번이나 국빈놀이를 한 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 어떻게 해서 그렇게 9국가를 가게 됐는지, 그 나라들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왜 국민들의 궁금증 질문에 답변을 할 기자회견을 왜 안 합니까? 휴가만 안 가면 뭐합니까? 청와대 내에서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사무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기자회견을 하나도 안 하고, 다섯 번째, 휴전 66년의 실종. 제가 어제 두 차례 동영상을 통해서 어제 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은 김정은이가 이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전사자들의 묘를 참배하고, 북한 당국이 중앙보고대회를 요란하게 갖고 각종 기념 공연을 하면서 이 7.27 정전협정일을 기렸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 또는 이 입 큰 개구리, 거의 모든 일에 SNS를 하면서 요란하게 자기 정치 노름 홍보나 즐겼던 조국이는, 입 큰 개구리는 왜 이런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엄청난 승공과 호국의 이런 날을 왜 기념하지 않습니까? 왜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 간단한 SNS 하나도 안 했습니까? 휴가만 안 가면 뭐합니까? 문재인과 문정권의 뇌가 휴식 중인데. 감사합니다.